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건강운동 심리학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좀 쉬운 문제, 쉬운 이론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화이팅! 자, 운동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동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과 성격은 관계성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운동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성격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면 꾸준한 운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자, 이거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죠. 예를 들어서 러닝을 막 하는데 밖에 있는 사물들을 막 보잖아요.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보다는 밖에서 막 뛸 때 다양한 시각들이 막 지나가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최근에 또 뉴스에도 나왔죠. 자,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신체 활동을 더 꾸준히 지속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좀 어렵더라. 지속적인 운동 참여는 성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심리 생리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운동의 심리 생리적 효과예요. 그래서 유산소성, 무산소성 운동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운동이 단기간의 운동보다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더 크다. 적절한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거나 불안을 오히려 또 증가시킬 수도 있다. 너무 오버 트레이닝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모든 연령대에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증진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심리 생리적 효과 이론들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열 발생 가설이에요. 자, 운동으로 인해서 체온 상승이 결국엔 뇌와 근육에 이완 명령을 전달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완의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다음은 주의 분리 가설이에요. 자, 운동을 하면 일상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게 돼서 기분이 전환된다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다음은 모노아민 가설이에요. 자, 이거는 운동이 우울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는 셀로토닌, 노아피네프렌, 그리고 도파민과 같은 어떤 이런 성질들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는 바로 그런 가설입니다. 다음은 뇌 변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뇌의 혈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운동을 하면 공부도 잘한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생리적 강인함 가설. 자, 이거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강화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라고 보는 그런 가설이에요. 자, 다음은 사회심리적 가설입니다. 자, 이 가설은 운동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 때문에 심리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죠. 그냥 종합 비타민을 암 환자에게 먹이고 이거는 새로 개발한 암 약이야. 치료하는 약이야. 먹였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위약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신체 활동의 심리 측정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동 강도 심리 측정이에요. 그래서 보르그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주관적 운동 강도 측정 척도는 같은 무게라도 20대의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것과 80대의 노인이 운동하는 것은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운동 강도 측정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의 양 심리 측정인데요. 고딘과 세바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여가 활동 어떤 질문지가 있어요. 자, 이 질문지는 일주일간 여가 시간 운동량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맥레어가 얘기한 기분 상태 검사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주일간 느낀 점을 6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로 측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왓슨의 감정 스케줄이라는 그런 심리 측정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어떤 감정 상태를 측정해서 어떤 느낌이나 정서 상태를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척조로 측정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운동 심리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이 운동 의도가 있다면 실천을 하고, 자, 그 의도가 없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계획적 행동 이론이 있어요. 자, 합리적 행동 이론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많은 계획적인 어떤 행동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 학자가 아이젠이라는 학자인데,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행위 의도로 온전히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합리적 행위 이론의 한계를 수정하고 보완한 바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 즉 아이젠은 행위 의도를 행동과 주관적 규범으로 설명했던 기존의 합리적 행동 이론의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제3의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예측하려고 한 이 학자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다른 학자들이 얘기했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좀 더 추가해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한 거죠. 자, 그래서 구성 요인은 행위 의도, 행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 이론 예시를 살펴보면, 자,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고, 리을은 뭐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를 맞추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 2019년부터는 보기 문제가 많이 나와졌는데 한 2022년부터는 기억, 니은, 디귿 안에 그 단어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변화의 단계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신체 활동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변화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론입니다. 변화 단계 이론은. 그래서 자, 5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관심, 세 번째 준비, 자, 네 번째 실천, 다섯 번째 유지, 이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관심 단계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어요. 아예 무관심이에요. 자, 이제 관심 단계예요.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이거는 6개월 이상, 이건 6개월 이내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 즉 1개월 이내에 이제 막 갓 시작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실천 단계예요. 운동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운동을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에 있는 비교적 짧은 시간, 그리고 유지 단계예요.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의 운동을 바로 6개월 이상 해오고 있다라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프로차스카가 얘기한 운동 변화 단계 모형 예시에서 인지적, 행동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는 비례해서 직선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혜택 인식은 보다 더 증가한다. 라는 기출문제를 잘 참고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통합이론이 있어요. 자, 통합이론은 뭐냐? 건강 신념 모형이 있고 그다음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서는 우선 건강 신념 모형은 질병의 가능성과 질병에 걸리면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결국엔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론은 사회 생태학 이론이 있어요. 사회 생태학 이론의 정의는 어떤 개인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바로 어떤 사회나 국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까지
접근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한번 살펴보면 사회 생태 모형. 그래서 지역사회가 여성 전용 스포츠센터를 확충한다. 그리고 정부가 운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사회 생태 이론에 입각한 스포츠를 장려하는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정책들을 예시로 들었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운동 실천 중재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 실천의 영향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환경적, 운동 특성적 요인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개인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특성. 자, 이건 뭐예요? 성별, 나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신체 상태에 따라서 개인 특성이 있다. 다음은 인지 특성. 어떤 그 운동 종목에 대한 재미, 성격, 동기, 자기 효능감들에 대한 어떤 인지적 특성이 있다. 다음은 행동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 특성은 행동 습관, 과거 이력, 음주, 흡연 등에 대한 행동적인 특성이 있다. 자, 다음은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은 사회적 환경, 어떤 가족, 동료, 지도자, 운동 집단, 사회적 지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은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계절, 날씨, 비용, 돈, 운동시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은 운동 특성 요인이에요. 운동의 강도, 노력, 지도자에 따라서 운동의 특성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실천을 위한 행동 수정 중재 전략이에요.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운동화를 보이는 곳에 둔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런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지각이나 결석이 없는 회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석 상황과 운동 수행 정도를 공공장소에 게시해서 행동 수정을 하고 중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빈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인간 행동 작용 예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또 가로치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자, 집단, 문화의 영향이에요. 첫 번째 지도자의 영향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성실성, 열정, 전문성은 결국 운동 실천에 큰 영향을 주겠죠. 권위주의 스타일과 민주주의 스타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약간 앞에서 강하게 강한 리더십을 끄는 스타일이 있고, 야, 같이 가자, 더불어 가자, 약간 민주주의적인 스타일이 있겠죠. 자, 집단의 영향을 살펴보면 집단의 규모 또는 응집력의 높고 낮음은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문화의 영향은 사회 문화, 그래서 가치, 습관, 관습, 규범, 규칙, 신념 이런 것들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 수정 및 인지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행동 수정 전략은 운동하는 패턴이나 습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서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전략을 이야기하고요. 자, 다음은 인지 전략이 있어요. 자, 인지 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냐? 개인의 어떤 생각, 믿음, 태도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어서 운동하게 만들거나 또는 지속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의사결정이 있어요. 의사결정은 운동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운동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유발이 있어요. 자, 동기유발을 통해서 스스로 운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